우리 평상시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투석실에 이제 강한 세상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투석실에서 이제 그 감염을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회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는 투석실 안에서 아주 일반적인 그 생활 수칙, 마스크 쓰는 거, 물 마시는 거,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사소한 그런 그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2차적인 전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투석할 때 어떻게 격리해서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투석에 대한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회원들한테 인지를 시켜드리고 있죠. 사실은 그 저희 나라에는 아직까지 투석실의 그 안전과 관리에 대한 그런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국에 있는 투석실의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그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드려도 사실은 일부 기관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학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정말 한 팀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관리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전국에 있는 투석실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백신의 안정성은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백신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부작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는 나타나고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신 맞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석하는 분들은 백신 주사를 맞아라. 왜 그러냐면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코로나에 의해서 치명적인 그런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석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백신 맞도록 권고드리고요. 우리나라는 6월 중순 현재 보니까 한 64% 정도 투석 환자들은 백신을 맞아서 그 당시에 일반 우리 국민들은 한 20% 됐거든요. 그래서 한 3배 정도 더 높게 백신 그 접종률이 돼서 저희가 이제 투석실에다가 계속 그 진료 지침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백신을 맞도록 권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는지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투석실 인증제와 이 관리원 같은 이런 국가적인 조직은 저희 나라에서만, 저희 학회에서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세계적인 그런 추세거든요. 저희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투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투석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고 인증제도화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석실에 대한 질 관리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러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인증제도와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입법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던 거죠. 예. 사실은 투석 환자 등록제는 학회의 노력보다는 국가의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혈액 투석의 경우 1년에 15,000명씩 매년 새로운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1년에 15,000명씩 생기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국가 정책이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 수집이 첫 번째인데 그 자료는 저희가 심평원에 그냥 이렇게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꺼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할 거며 이런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건가 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적인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거를 학회가 지금은 대신하고 있는 거죠. 학회에서 각종 자료를 모아서 매년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데이터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투석하는 이 기관이 한 1,0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이걸 학회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학회는 뭐 몇몇 그 회원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이러한 단체인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이 많은 그 투석하는 환자들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은 이제는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정부가 앞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기 신부전 그 관리 법안,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제 그 법안을 다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가에서 이런 등록 사업,
말기 신부전 환자들 관리하는 사업, 등록제, 인증제도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큰 문제가 전문의 제도가 아직 정착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자격, 그 다음에 투석실에 대한 설립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확립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제 그 투석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지금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해서 이제 정부나 또는 뭐 보건복지부, 심평원에 이제 이 투석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해서 투석 전문의가 아니면 진료할 수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저는 조만간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암 걸리면 암 전문의한테 진찰 받잖아요. 그러면 투석하게 되면 투석 전문의한테 진찰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실제로 이제 투석 치료하는 많은 그 환자분들은 아마 본인이 투석 치료하는 그 투석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다 투석 전문의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투석 전문의 제도를 정착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여가법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직 생소해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액투석, 거기에 여가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 여가를 어떻게 더 하냐 그러면 더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을 해가지고 요독을 많이 제거시키는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혈액투석 여가법을 하려면 투석막도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깨끗한 물도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간호 인력의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투석막이라든지 노동 시간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투석 치료와 똑같은 금액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재료 수가대라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 가격이 묶여 있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새로운 기구를 쓰려고 그래도 그 가격에 묶여 있어서 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혈액투석 여가법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한 가격이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를 하고 싶어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 투석하는 의원이나 대학병원에서만 국한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결국 학회를 평가하는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회원 수, 그 다음에 그 학술대의 질과 양, 그리고 학회지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학회지가 SCI 등재될 때까지 한 8년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보다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지가 국제에서 인정받는 이런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완성도가 아주 높아야 되는데, 학회에서는 결국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편집인 제도, 보통 편집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학술지를 총괄하는 책임자죠. 저희 학회 같으면 그 임기를 5년씩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편집인이 학술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 보장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그러한 좋은 논문을 많이 제출을 하고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게 그게 한 8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결국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지금까지 왔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 유튜브 채널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이거 만들어는 놨는데 이거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나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회에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교육이 어려우니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조회수가 보니까 한 6,0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유튜브에 보면 막 몇십만 뭐 조회수 막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홍보를 더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고민이고요. 앞으로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에 접속해서 저희가 만든 이런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는 이제 거기에 몰두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예. 지금 학회 이제 어떻게 보면 반환점을 딱 돌았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SCI 등재, 그다음에 뭐 통합 학술대라든지 뭐 소위 제가 이제 이사장 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이 했는데 진짜로 어려운 일은 정말 투석 환자들에 대한 오늘도 얘기가 쭉 나왔지만 인증제, 등록제, 관리 법안 이런 것들은 사실은 1년, 1, 2년 사이에 될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은 돼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나가면서 일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 어찌됐든 이제 국제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2023년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쯤 되면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를 저희 나라에서 한번 유치하면 어떨까. 그 작업으로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 다 한 국가씩 다 MOU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저희는 요즘 뭐 K-팝 그러잖아요. 그래서 K-팝 대신에 이제 K-코리아 그래서, K가 키드니죠. 콩팥, 콩팥 우리 하는 그 신장학회 아시아권을 이제 에 있는 신장하는 선생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술대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 한 50% 정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학회가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회로 그렇게 발전시키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예.